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성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도시 샘플에 들어있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궁중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면은 이번 세션에서 만들어 볼 최종 결과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장의 군대를 표현하거나 또는 콘서트장이나 경기장 같은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캐릭터를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 정도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켈레탈 메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프레임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스켈레탈 메쉬를 이제 스태틱 메쉬로 변경하고 애니메이션을 버텍스 애니메이션 텍스처로 변환하여 사용하시면 수만 개의 캐릭터도 무리 없이 렌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우측 그 상단에 프레임을 이제 보시면 그 배치 전과 배치 후의 프레임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프레임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건축 분야에서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 군중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용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들도 이제 덧붙여가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이미 이 버텍스 애니메이션 텍스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애니메이션을 텍스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후딘이나 맥스 같은 다른 툴들도 함께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 방식이 좀 복잡했었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다른 DCC 툴 도움 없이도 쉽게 언리얼 엔진 내에서 바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 애님2 텍스처 플러그인은 버텍스 방식과 본 방식 두 가지 모두 지원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본 방식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본 방식은 기존 버텍스 방식보다 퍼포먼스를 좀 더 이제 사용을 하긴 하지만 각 버텍스마다 애니메이션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으로 묶여서 저장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텍스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스켈레톤 구조를 가진 캐릭터의 경우 이 애니메이션 텍스처 하나만 만들면 이제 여러 캐릭터에서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버텍스가 많은 이제 복잡한 캐릭터일 경우에 이 본 방식이 이제 특히나 유용합니다. 게다가 한 텍스처에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함께 베이크해서 원하는 애니메이션만 재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LOD 메시를 추가할 경우 이제 UV 정보만 깨지지 않는다면 기존 애니메이션 텍스처 그대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러그인의 사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우선 1단계로 스켈레탈 메시를 스태틱 메시로 변환해서 2단계로 애님2 텍스처용 데이터 에셋에 스켈레탈 메시와 새로 만든 스태틱 메시를 넣어주고 텍스처로 변환시킬 애니메이션도 원하는 만큼 추가해 준 후에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에디터 유틸리티 블루프린트를 이용해 데이터 에셋과 미리 만들어 놓은 머티리얼을 설정한 후 실행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블루프린트를 실행하고 나면 첫 번째로 스태틱 메시에 그 버텍스 인덱스 정보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 저장한 UV 채널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로 버텍스와 애니메이션 정보를 담은 이제 텍스처 3장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머터리얼 파라미터에 텍스처와 애니메이션 프레임 등 여러 설정들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게 되면 바로 버텍스들이 깨져 보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 표현되고 있다면 이 3가지 정보가 서로 맞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된 본 텍스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텍스처의 그 가로 해상도는 본의 개수에 따라 이제 커지게 되고 세로 해상도는 애니메이션의 이제 프레임 수에 따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텍스 정보와 함께 저장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해상도로 애니메이션을 텍스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포지션과 본 로테이션 텍스처는 버텍스 정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본 구조를 가진 캐릭터끼리 공유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텍스 인덱스별로 본 정보와 웨이트 값을 저장한 본 웨이트 텍스처가 만들어지는데요. 캐릭터별로 버텍스와 웨이트 정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본 웨이트 텍스처는 캐릭터별로 각 하나씩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왼쪽에 UV 채널을 보시면 버텍스 인덱스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텍스처에서도 꽤 많은 양의 버텍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버텍스 방식과 본 방식의 텍스처 해상도 크기를 비교해 보면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각각 그 언리얼 마네킹을 가지고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버텍스와 본 방식으로 각각 생성한 텍스처들입니다. 버텍스 방식은 버텍스와 애니메이션을 함께 저장하기 때문에 버텍스 수가 많아질 경우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캐릭터들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이런 텍스처를 각각 또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반면 본 방식은 버텍스 정보와 애니메이션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서로 공유가 가능하고 텍스처 정보의 경우 약 23,000개의 버텍스를 가진 마네킹이 단 256 사이즈의 작은 텍스처에도 모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텍스 방식이 본 방식보다는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버텍스가 적고 공유가 필요 없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일 경우는 그냥 버텍스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용법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보고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플러그인 설치부터 캐릭터 배치까지 순서대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애님2 텍스처라는 플러그인이 필요한데요. 언리얼 런처에서 이 도시 샘플을 다운받으시고 다운받으신 프로젝트 폴더 안에 플러그인 폴더를 보시면 애님2 텍스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만 원하는 프로젝트에 플러그인 폴더를 만든 후 그 안에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언리얼 엔진 5가 아닌 언리얼 엔진 4에서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저희가 제작한 이 공식 플러그인은 아니지만 여기 GitHub에 있는 버텍스 애님 툴셋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법이 제가 소개해드릴 애님2 텍스처 플러그인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서 여기에 이제 링크되어 있는 비디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신의 프로젝트에 애님2 텍스처 플러그인을 이제 복사하셨거나 도시 샘플 프로젝트를 그대로 열어보시면 이쪽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 폴더 안에 애님2 텍스처라는 폴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폴더가 보이지 않으시면 여기 세팅에서 플러그인 컨텐츠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그인 폴더를 다시 보시면 여기 이미 이제 언리얼 마네킹을 가지고 작업한 샘플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벨에 배치해서 보면 스태틱 메시임에도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이용하여 버텍스 애니메이션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하나는 본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버텍스 방식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폴더를 보시면 샘플에 사용한 애니메이션과 데이터 에셋, 매트리얼과 이제 텍스처까지 애님2 텍스처와 관련된 모든 에셋들이 들어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언리얼 마네킹이 아니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캐릭터들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로 이 캐릭터들은 제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스캔드 3D 피플팩을 다운받은 것입니다. 무료인데다 여러 가지 캐릭터와 애니메이션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에셋으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실 작업은 기존 사용하시려는 캐릭터를 본이 없는 일반 스태틱 메쉬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하게 FBX를 이용해 스태틱 메쉬로 다시 임포트해 오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언리얼 엔진 안에서 바로 변환하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 그 스켈레탈 메쉬에 LOD가 없는 단일 메쉬라면 아주 간단히 스켈레탈 메쉬 에디터 창에서 그 스태틱 메쉬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로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켈레탈 메쉬에 LOD 설정이 되어 있다면 모든 LOD 메쉬들도 함께 스태틱 메쉬로 변환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UV 채널을 자동으로 생성시켜 줄 때 일일이 다시 지워줘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여기 그 애님2 텍스처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원하는 LOD 하나만 특정해서 스태틱 메쉬로 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에디터 화면에서 두 가지 방법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 캐릭터를 더블 클릭해서 에디터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캐릭터는 LOD 0만 가지고 있네요.
그럼 여기 스태틱 메시 버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기존 폴더 위치로 가서 이름을 정해 주시고 이제 저장하시면 바로 스태틱 메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태틱 메시에서 추가로 한 가지 설정을 더해 주시면 좋은데요. 네, 이쪽에 빌드 세팅에서 최대 정밀도 UV 사용에 체크해 주셔서 혹시 모를 UV 아티팩트가 생기지 않도록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캐릭터들도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메시로 변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애님2 텍스처에서 제공하는 함수로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여기 그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에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열어서 이제 보면 이쪽에 그 convert skeletal mesh to static mesh 함수에 그 스켈레탈 메시와 그 에셋 경로와 이름을 적고 이제 실행하면 이제 변환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미리 그 스켈레탈 메시와 이제 같은 경로의 스태틱 메시가 생성되도록 이제 노드를 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원하는 이제 LOD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노드가 실행되도록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 이 에디터 유틸리티를 이제 오른 버튼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젯이 실행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스태틱 메시로 변환할 스켈레탈 메시를 넣어주고 이제 클릭하시면 네, 이제 잘 생성되네요. 그리고 이 생성된 스켈레탈 메시를 이제 열어서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 최대 정밀도 UV 사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세이브하고 닫아주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캐릭터에 이제 적용되어 있던 기존 머터리얼에 애님2 텍스처 플러그인에 포함되어 있는 머터리얼 레이어 하나를 합쳐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래야지 이제 애니메이션 텍스처를 읽어서 이제 버텍스의 월드 포지션 오프셋으로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에디터 화면으로 이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만들었던 이 스태틱 메시를 더블 클릭으로 열어서 이 캐릭터에 설정된 머터리얼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부모 머터리얼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모 머터리얼 하나만 이제 수정해서 다시 넣어주면 일일이 그 캐릭터마다 그 텍스처들을 이제 다시 설정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모 머터리얼을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까 미리 만들어 둔 폴더에 복사해 주고요. 그 다음 본 애니메이션 머터리얼 레이어도 이곳에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 에셋 위치는 애님2 텍스처 플러그인 폴더 안에 머터리얼 폴더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ml 본 애니메이션 이름의 이제 머터리얼 레이어 에셋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아까 그 폴더로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수정할 부모 그 머터리얼을 열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처리해 줄 머터리얼을 이제 합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터리얼 어트리뷰트 레이어 노드를 추가해 주고 이 안에 방금 복사한 머터리얼 레이어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그 기존 머터리얼 노드와 이제 머터리얼 레이어의 그 노멀과 월드 포지션 옵셋을 합쳐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메이크 매터리얼 어트리뷰트 노드를 만들어서 그 기존 핀들을 옮겨 놓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 옮기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머터리얼 어트리뷰트 사용에 체크해 주어서 머터리얼이 이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그 다음 여기서 get material attribute 노드를 추가하고요. 노멀 핀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머터리얼 어트리뷰트 레이어에서도 똑같이 get material attribute 노드를 추가하고 이번엔 노멀과 그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이제 추가해 줍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노멀을 합쳐 주어야 하는데요. 이번엔 이제 블렌드 앵글 콜렉티드 노멀 노드를 추가하고 머터리얼 어트리뷰트 레이어에 있는 노멀을 베이스로 연결해서 각각의 노멀이 순서대로 잘 합쳐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매터리얼에서 set material attribute 노드로 이제 추가하고 노멀과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추가합니다. 이제 그 각각 최종 노멀과 이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연결해 주고 이제 머터리얼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그 부모 머터리얼 이제 수정이 끝났으니 각 캐릭터의 인스턴스 머터리얼에 방금 수정한 부모 머터리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기존 인스턴스 머터리얼을 우선 따로 이제 복사해 주고요. 여기에서 여기 이제 기존 부모 머터리얼을 방금 수정한 부모 머터리얼로 이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레이어 파라미터 쪽을 보시면 애니메이트 텍스처와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정이 완료된 이 인스턴트 머터리얼을 이제 이 스태틱 메시에 이 머터리얼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캐릭터가 깨져 보이는데요. 아직은 이제 올바른 텍스처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업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애니메이트 텍스처 플러그인 폴더로 가셔서 샘플로 들어있는 이 텍스처들을 복사해 와야 합니다. 본 포지션 텍스처와 본 로테이션 텍스처는 공용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폴더에 한 번만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본 웨이트 텍스처는 각각의 캐릭터 폴더마다 하나씩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데이터 액세스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이제 여기에 원본 스켈레탈 메시와 스태틱 메시, 텍스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에디터에서 직접 데이터 액세스를 이제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액세스는 캐릭터마다 각각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생성 방법은 기타에서 데이터 액세스를 선택하고 anim2 텍스처 데이터 액세스를 이제 선택해 줍니다. 이름을 이제 정해 주고요. 이제 데이터 액세스를 열어서 여기에 원본 스켈레탈 메시를 넣어 주시고 여기에는 아까 생성했던 스태틱 메시를 이곳에 넣어 줍니다. UV 채널도 상황에 따라 변경해 줄 수 있는데 그냥 1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의 이제 버텍스 수가 한 10,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최대 가로 해상도는 256으로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모드를 본으로 변경시켜 주시고요. 이제 여기 아까 미리 복사해둔 본 포지션 텍스처와 본 로테이션 텍스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캐릭터의 본 웨이트 텍스처도 이제 이쪽에 넣어줍니다.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차례인데요. 여기에 이제 마스터 스켈레탈 메시에 원래 이 캐릭터를 꼽아줍니다. 이제 그 다음 여기 이제 애님 시퀀스 항목에서 추가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의 개수만큼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3개를 이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들은 제가 미리 믹스하머에서 다운받아서 리타겟팅 시켜둔 애니메이션들입니다. 이제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에셋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태틱 메시도 만들었고 머티리얼 설정도 했고 데이터 에셋 설정도 끝났으니 에디터 유틸리티로 이제 단 2개의 함수만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는 UV와 텍스처를 생성해 준 함수이고 나머지 하나는 최종 생성된 텍스처로 이제 매터리얼 설정을 자동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에디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 보시면 애님2 텍스처 플러그인 폴더 보시면
이제 BP anim2 텍스처라는 에디터 유틸리티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노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복사해서 이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에디터 유틸리티 블루프린트를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이쪽에 이제 본 방식과 이쪽에는 이제 버텍스 방식 이제 두 가지 모두 한 번에 실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버텍스 부분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머터리얼을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는 머터리얼 하나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함수 하나도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든 이제 데이터 에셋을 이 두 개의 함수에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에셋을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두 번째 함수에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 머터리얼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블루프린트를 실행만 시켜주면 되는데요. 이제 컴파일 및 세이브 해주고요. 이 에디터 유틸리티 블루프린트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 버튼을 이제 눌러서 에디터 유틸리티 블루프린트 실행을 클릭하시면 두 개의 함수가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처가 업데이트 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스태틱 메시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이쪽에 여기 UV 채널도 잘 생성되었네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머터리얼을 열어서 레이어 파라미터를 이제 열어보시면 자동으로 파라미터들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쪽에 스태틱 스위치 파라미터들은 자동으로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직접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애니메이트 부분 활성화시켜 주시고 버텍스 웨이트는 총 2개에서 4개까지 이제 지원하는데요. 여기서는 use for influence에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UV1로 설정했으니 여기서도 이제 UV1에 체크해 줍니다. 이제 그 설정이 끝났으니 이제 애니메이션이 잘 나오는지 이제 이 스태틱 메시를 이제 레벨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제가 그 추가한 애니메이션 3개가 모두 이어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를 가까이 가보면 버텍스의 움직임이 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 두고 사용하기에는 이제 나쁘지 않을 이제 퀄리티일 수도 있지만 실제 스켈탈 메시와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 에셋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해주시면 해결됩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 에셋을 다시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 텍스처 쪽에 그 인포스 파워 오브 2 항목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그러면 텍스처가 이제 2의 배수로 이제 커지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이 밑에 포지션과 로테이션 정밀도 항목이 있는데 이걸 8비트에서 16비트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텍스처는 플롯 RGB 형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데이터 크기가 4배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상황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장하고 다시 그 에디터 유틸리티 블루프린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캐릭터를 보면 틀어지는 부분 없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한 캐릭터들을 수천, 수만 개 배치해야 하는 경우 이제 버텍스 수를 크게 낮춘 LOD를 추가해 준다면 이제 렌더링 쪽 부하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LOD 메시를 추가하는 방법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태틱 메시를 열어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LOD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LOD 세팅에서 LOD 개수를 이제 3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텍스들이 깨져 보이는데요. 이제 그 카메라를 좀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LOD 0이라서 이제 제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고, 카메라를 다시 멀리하면 LOD 1번이 보여지면서 버텍스들이 이제 깨져 버리는데요. 이제 깨지는 이유는 이제 여기 이제 그 UV 채널을 이제 보시면 이제 LOD 0번은 괜찮지만 여기 LOD 1번에 이제 UV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UV가 이제 깨져서 버텍스 인덱스 정보들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LOD 메쉬를 만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LOD 세팅에서 LOD 개수를 1로 다시 설정해서 원래 상태로 이제 돌려놓고요. 이제는 제가 이제 이 UV 정보가 깨지지 않도록 버텍스 수를 줄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팅 배치를 이제 복사를 하시고요. LOD 1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일단은 컨텐츠 폴더를 닫겠습니다. 이제 모델링 편집 모드로 변경합니다. 이 아까 그 LOD 1 스태틱 메시를 레벨에 올려놓고 왼쪽에서 심플리파이 메시 기능을 찾아 선택해 줍니다. 지금은 이제 깨져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단순화 타입을 이제 기존 버텍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existing positions를 선택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UV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버텍스 수가 줄어도 그대로 애니메이션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버텍스 수로 설정하시고 이제 수락을 누르신 후에 이번에는 이 에셋을 FBX로 익스포트 시켜주겠습니다. 여기 에셋 액션에서 익스포트를 클릭합니다. 이름은 LOD 1로 그대로 두고요. 이제 그 원래 세팅 배시를 열어서 LOD 세팅으로 가셔서 LOD 레벨 1 임포트를 클릭해서 이제 방금 전 익스포트한 FBX를 이제 임포트 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LOD 선택 툴로 가서 LOD를 선택해 주시고 이 빌드 세팅에서 이제 노멀과 탄젠트 재계산을 체크 해제해 주시고 최대 정밀도 UV 사용에 체크해 줍니다. 이제 다시 보면 현재 그 버텍스가 13,000개에서 5,000개로 줄어도 이렇게 이제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LOD가 잘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OD를 원하는 만큼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OD까지 추가하셨다면 모든 작업이 끝났으므로 이제 배치만 하면 끝입니다. 일반 스태틱 메시가 아닌 인스턴트 스태틱 메시를 사용해서 이제 배치를 하면 각 스태틱 메시마다 한 번에 묶어서 렌더링 하기 때문에 드롭콜을 이제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플리지 툴로 쉽게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로 배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모드를 플리지 편집 모드로 변경합니다. 이제 캐릭터들을 이제 플리지로 이제 등록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스태틱 메시를 이제 드래그해서 여기에 올려 놓으시면 자동으로 플리지 타입 에셋으로 이제 만들어주면서 등록이 됩니다. 나머지 캐릭터들은 이제 제가 미리 등록시켜 놓았고요. 이제 배치하기 전에 잠깐 설정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배치 밀도는 25 정도로 하고요. 여기 높이 설정을 65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레임이 얼마나 이제 떨어지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stat fps를 입력해 주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이제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배치해도 프레임이 거의 뭐 10프레임 미만으로만 줄어든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이 모두 똑같이 움직여서 이제 뭔가 좀 어색한데요. 이제 각각의 이제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 시작점을 좀 다르게 해서 어색하지 않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머터리얼에서 제어되고 있어서
그 해당하는 매터리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쪽에 ML 본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름의 이제 매트리얼 레이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 열어서 이쪽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 재생을 제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노드들은 커스텀 데이터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따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 타임 스타트 옵셋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랜덤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각 인스턴스마다 랜덤으로 다른 값을 넣어 줘야 하는데 이제 이때는 그 per instance random이라는 노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의 0프레임에서 마지막 프레임 사이의 값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러프를 이제 추가하고요. 그 두 번째 마지막 프레임 값은 데이터 에셋을 열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에셋을 열어서 보면 여기 밑에 정보 쪽에 총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471이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프의 두 번째 값에 471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이제 노드를 연결해주고 세이브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각각 인스턴스마다 애니메이션 시작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애니메이션 텍스처를 생성해서 간단하게 배치하는 것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아주 간단히 제작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커스텀 데이터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스턴스마다 서로 다른 그 애니메이션을 출력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 커스텀 데이터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면 각각 인스턴스마다 다른 애니메이션 이제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 방법은 매터리얼에 이제 미리 커스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if 노드를 설정하고 각 인스턴스마다 커스텀 데이터를 다르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블루프린트를 이용하여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를 생성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루프린트 이제 액터 하나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름은 아무거나 이제 정하고요. 스태틱 메시가 아니라 인스턴트 스태틱 메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컴포넌트에서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인스턴트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스태틱 메시를 이제 넣어줍니다. 자,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현재 그 인스턴트 스태틱 메시를 관리해주는 그 빈 통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컴포넌트에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서야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제 2개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바로 위치도 바로 옮길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커스텀 데이터로 각 캐릭터마다 다른 애니메이션이 나오도록 설정해 볼 텐데요. 이제 그 아까 그 ML 본 애니메이션 매트리를 열어서 애니메이션 재생하는 부분을 다시 찾아가 보면 여기 커스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인풋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0번 인덱스는 애니메이션의 시작 프레임이고요. 여기 1번 인덱스는 그 해당 애니메이션의 총 프레임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개의 값만 수정을 하면 원하는 애니메이션만 골라서 출력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제가 아까 랜덤 시작 오프셋을 수정했던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저장하고요. 그럼 다시 블루프린트로 돌아와서 여기 인서트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커스텀 데이터 플로트 수에 저는 이제 0번과 1번 인덱스의 커스텀 데이터만 수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2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밑에 커스텀 데이터가 인스턴스 개수에 따라 배열이 쭉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총 플로트 개수가 2개이므로 이제 첫 번째 캐릭터 0, 1, 여기서부터 두 번째 캐릭터 0, 1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총 인덱스가 3개라서 이 커스텀 데이터는 총 6개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각 인스턴스마다 하나의 애니메이션씩 출력되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데이터 에셋을 열어서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시퀀서를 이제 직접 열어보지 않으셔도 바로 각각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시작 프레임이 0프레임이고 총 프레임은 284입니다. 이제 이걸 첫 번째 캐릭터의 커스텀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0, 284. 그러면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애니메이션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캐릭터의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에셋을 보시면 이제 시작 프레임이 284이고 총 프레임은 99프레임입니다. 다시 블루프린트로 돌아가서 이렇게 284, 99 넣어보면 네, 이 두 번째 애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캐릭터도 보시면 시작 프레임이 383이고 총 프레임은 8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83, 88. 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지만 이 커스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각 다른 애니메이션이 나오도록 변경할 수 있고요. 도시 샘플의 경우 이 커스텀 데이터를 이용해 얼굴이나 의상 텍스처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양의 인스턴스를 수정해야 할 경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일일이 수동으로 커스텀 데이터를 작업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블루프린트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가로 세로 이제 개수를 받아서 순서대로 이제 배치해주는 이제 노드이고요. 이쪽은 애니메이션의 그 시작점과 총 프레임 수를 랜덤으로 선택해주는 노드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각 인스턴스별로 0번 인덱스와 1번 인덱스의 커스텀 데이터에 값을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보여드리면 이 블루프린트를 이제 레벨에 배치하고 로우와 컬럼에 각 수치를 넣어주고 간격도 벌리고요. 지금 각각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재생되어야 하는데 이제 모두 동일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커스텀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여기 커스텀 데이터 플로트 수가 0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각각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여기를 각각 2로 수정한 후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인스턴스마다 다른 애니메이션이 잘 나오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인스턴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텍스 애니메이션 텍스처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인데요. 이 스태틱 메시를 월드 포지션 옵셋으로 애니메이션 시킬 경우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고스트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안티 에일리어싱과 관련이 있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프로젝트 세팅에서 안티 에일리어싱을 이제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시면 바로 고스트 현상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낮아 보일 수 있으니 이제 권장하지는 않고요.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추천드리는데요. 프로젝트 세팅 렌더링 쪽에 가셔서 속도 경로 항목에서 라이팅 듀어링 뎁스 패스를 라이팅 듀어링 베이스 패스로 변경하시면 고스트 현상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변경하시기 전에 기존 세팅과 퍼포먼스 차이를 비교하신 후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그림자의 찌꺼기가 계속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버추얼 섀도우 맵의 캐시 기능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섀도우 맵 메서드를 이전 방식인 섀도우 맵으로 설정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콘솔 커맨드에서 다음과 같이 6 이상의 값으로 알맞은 값을 적용해 주시면 그림자의 해상도가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태틱 메시를 상황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시고 이제 싶으신 분들은 블루프린트로 이제 캐릭터 설정을 하시거나 아래 유튜브 튜토리얼을 참고하여 이제 나야가라를 이용하여 제작하시면
이동이나 충돌 처리를 동시에 제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 애님2 텍스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플러그인은 그 게임 쪽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 건축 분야에서도 꽤 유용한 플러그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럼 제 세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바로 이어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